안녕하세요. 이름농장 이름아빠 김근현입니다. 오늘 1월 8일 이틀 전에 여기 눈이 조금 왔고, 오늘은 전국적으로 가장 춥다는 날입니다. 이틀 전에 저희 농장에는 이렇게 이제 저희 한 달 반 전에 주문해뒀던 저희 이름농장 박스가 도착했습니다. 여기에 5팔레트, 이렇게 위에 먼지 앉지 말라고 덮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작업하는 창고에 2팔레트가 더 들어왔습니다. 지금 8시 조금 넘은 시간인데, 동트기 전인데, 여기가 동쪽에서 해가 뜨는데 아직 안 떴습니다. 지금 온도가 영하 13도 정도 찍히네요. 춥긴 춥습니다. 여기 이렇게 한 팔레트랑 여기 이렇게 한 팔레트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 작업하는데, 저 난로 2개를 틀어서 따뜻하게 데피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농장 박스는 그대로인데, 여기 제 이름을 새겼습니다. 김근현 사과. 제 이름을 걸고 제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농사 지을 마음으로 이렇게 제 이름을 넣었습니다. 이번 주에 수요일부터 영하 15도 내외로 왔다 갔다 해서 사과도 생물이어서 저희들이 소중하게 생산한 거 예쁜 걸로 골라서 고객님들께 보내드리는데, 배송 도중에 어느 일이 발생할 것 같아서 택배 배송 작업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한가합니다. 그동안 택배 작업 때문에 밭에 순찰도 못 갔는데, 오늘 그 추운 핑계 삼아 김멍멍이와 놀아달라고 저렇게 지금 난리 났습니다. 김멍멍이와 산책 겸 밭 순찰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멀리 지금 이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멍멍이를 데리고 가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가자. 이제 저희 밭에 다 왔습니다. 정말 춥습니다. 강바람까지 겹치니까 얼굴이 꽁꽁 얼 것 같습니다. 여기 강도 지금 다 꽁꽁 얼었고, 저기 보이시는 강이, 저쪽 다리 보이시는 데가 며칠 전에 썰매를 타고 놀던 곳입니다. 올 겨울 내 준비해뒀던 낙엽, 산에서 일부 굵은 것과 아파트 단지, 그리고 지자체에 얘기해서 노인 일자리에서 이제 주워 모았던 폐기할 낙엽들을 다 제가 수거해서 이렇게 모아뒀습니다. 양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각종 깻단, 그리고 요거는 콩깍지입니다. 이렇게 많이 지금 모아두고, 낙엽은 아직 좀 덜 부었습니다. 네, 저희 보물 대비가 이렇게 해서 조성됩니다. 대비는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시간의 미학을 잘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흙하고 대비하고 혹시 농사 부산물들을 섞어만 주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멋진 보물 같은 퇴비가 탄생합니다. 이제 동이 터오르네요. 농사를 지으며 나름 공부를 하고 교육을 들어서 배우고 하면서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는 글자가 계속 하나씩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연은 위대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농사는 아까 퇴비가 시간의 미학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농사는 느림의 미학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때가 되면은 확실히 그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12월에 파종했던 호밀은 발화를 안 했습니다. 아직 이렇게 그냥 씨 상태로 남아있네요. 아마 이렇게 월동해서 3월달에 발화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반틈은 지금 발화해서 이렇게 잔뜩 웅크리고 추워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고, 이쪽은 아직 발화를 안 했네요.
내년 3월 달에 어떻게 발화를 하는지 상태를 보고 다시 또 영상으로 찍어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요 나무 속에도 전부 다 물로 가득 찼을 텐데 이래 추운 날 어떻게 얼지 않고 이렇게 월동을 하는지 참 신기합니다. 제 나름 생각으로는 이 나무가 이렇게 추운데도 얼어 죽지 않은 이유는 뿌리가 얼어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무가 크고 뿌리가 깊이 내려가면은 땅도 위에 한 30cm 정도만 얼고 그 속에는 얼지 않는데, 그 얼지 않는 땅 속에 있던 뿌리가 천천히 조금씩 펌프질을 해주기 때문에 이 나무가 얼어 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한겨울 추울 때 수도 꼭지에 물을 조금씩 흘리면은 그 수도 계량기가 동파하지 않듯이 이 나무도 그렇게 조금씩 이 뿌리에서 펌프질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배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요즘 나무를 많이 외화를 시키는데 저는 또 그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물학적이나 지속 가능한 생태계 논리로는 종의 다양성을 가장 큰 조건으로 꼽고 있습니다. 여러 종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야 기후변화 그리고 돌림병 이런 거에 의해서 한 개체가 죽거나 멸종하더라도 다른 종이 그 빈 공간을 메워서 생태계를 이루어가는데, 종의 다양성이 없어지면은 한 종이 멸종을 하는 거죠. 가장 좋은 예 하나로 1936년에 독일에서 히틀러가 집권을 할 당시 녹색 사업이라고 큰 대규모의 국책 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숲을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경제성이 가장 높고 그리고 가장 우수한 품종의 나무를 선별하여서 그 나무의 특성을 고려해 제식 간격을 계산하고 거기에 맞게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전체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엄청 많은 고용 600만 명인가 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서 히틀러 집권 시 완전 고용을 이뤘습니다. 100% 완전 고용. 꿈의 고용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완전 고용을 이뤄서 초창기에는 엄청 성공한 사례로 손꼽혔는데 이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망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한 종의 우수한 종자를 선별했다고 했는데 돌림병이 돌아버려서 그 나무가 전부 다 고사를 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필요 없다고 쓸데없는 나무라고 잡목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살아있었다라면은 그 숲은 망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자연 생태계에서는 그만큼 종의 다양성을 높이 사고 그게 필요한 건데, 지금 우리나라 사과 재배 방식을 봤을 때는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뭐 고품질 다수학이라는 명목 하에 밀식 그리고 초밀식 그리고 다축 등 뭐 사과나무를 빨리 사과를 달아서 굵고 큰 사과를 많이 단다라는 목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점은 나무 크기를 자꾸 줄여야 됩니다. 관리 재배의 편의성 때문에 이렇게 큰 나무, 저희 집 같이 이렇게 큰 나무들은 드는 인력도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일하기가 힘들다는 것 때문에 나무의 폭을 줄여서 나무 키를 줄이고 나무 폭을 줄입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의 용이성으로 많은 나무를 심어서 거기에 사과를 많이 달아 가지고 이제 소득을 높인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나무도 원래 사과나무도 10m 이상 크는 큰 나무입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사람들이 관리하기 편하게 자꾸 줄여서 지금 보통 사과나무 가수원에 보이는 나무 정도 크기가 됐는데, 그거를 이제 더 줄여서 초밀식 뭐 1m 이내로 2m 이내로 하는 밀식으로 해서 나무를 촘촘하게 심습니다. 그러면은 수확은 늘 수 있지만 이렇게 기후변화에 의한
영하 15도 이상 20도 정도 되는 날이 한 4, 5일 정도 지속되면은 동해가 옵니다. 동해가 오면은 그 다음에 또 조미 먹게 되고 그러면 그 나무는 고사합니다. 그 이유는 제 생각에는 나무는 나무 폭만큼의 뿌리가 그렇게 넓게 자리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숲폭이 작으니까 뿌리도 작을 거고, 그 뿌리가 땅 깊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겨울에 이렇게 추울 때 얼어버리면은 그 뿌리도 다 얼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뿌리가 펌프질을 못하기 때문에 뿌리도 같이 얼고 나무도 같이 얼어서 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큰 나무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다들 뭐 흐름이 갱신해서 밀식으로 가는 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아직 고집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소 힘든 점은 있지만 더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법륜 스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되게 공감하고 많이 깨닫게 해준 말 중에 하나가, 편리한 게 좋은 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반대말로 불편한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불편한 거는 극복할 수 있는 거지 불편한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제가 좀 힘들고 뭐 인력비가 많이 들더라도 이렇게 큰 나무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연 이치로는 하나가 좋은 게 있으면 하나가 나쁜 점이 있습니다. 나무 키를 줄이고 폭을 줄여서 많은 생산량을 늘리면은 좋아 보이겠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히 나쁜 게 존재합니다. 저희들이 알지 못할 뿐이지 그 나쁜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이유가, 이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큰 나무의 장점을 살리고 그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과 재배에 있어서 전전 기술이 사과 재배의 50%를 차지한다, 뭐 70%를 차지한다, 많게는 80%를 차지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고품질 사과라고 하면은 크기가 크고 사과색이 뭐 전면적으로 빨갛게 나는 게 고품질 사과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그 생각에 조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의 최고의 기술은, 사과 재배에서의 최고의 기술은 자연 순리에 맞게 이 사과 나무가 자라는 거를 그냥 가만 내비두는 겁니다. 가만 내비두다가 이 사과 나무가 필요한 간지러운 데를 긁어주는 게 사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간지러운 부분이 어딘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사과 기술에서의 최고의 기술입니다. 적정한 시기, 적정한 때에 이 나무가 원하는 것을 알아서 해주는 게 최고의 기술. 그거를 알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관찰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 그냥 그대로 사과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러다가 해충이나 병이 걸리면은 적절하게 치료랑 잡아주고, 그거의 가장 기본이 저는 이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땅을 읽어서 나무 뿌리가 활착이 잘 되고 숨이 잘 쉬고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땅을 만들어주면은 나무는 알아서 잘 크고 좋은 사과를 달 것이며 맛있는 사과를 달 것입니다. 크고 색깔 잘 났고 영양가가 없는 사과가 좋을까요? 작지만 모양은 좀 삐뚤삐뚤하고 색은 좀 못나 보이지만 맛있고 건강한 사과가 좋을까요? 너무 외형에 얽매이는 사과 농사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춥긴 춥습니다. 바람도 불고 이 추운 날 이 나무들이 어떻게 이겨낼지, 그러나 저는 뭐 믿고 있습니다. 저는 노력했고 나무도 제가 노력에 분명히 답을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오밀리는 이제 내년 3월달 4월달 잘 자라서 저희 땅이 나무가 살아가는데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론으로 돌아가서 이 땅을 일구는 농사, 천천히 가는 농사,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흘러가는 위대한 자연의 이치에 맞는 농사, 그게 농사의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땅을 일구는 농부 김경연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농장 김경연이었습니다.